입학하기로 한 외국인 유학생의 30%가 비자를 못 받고 있다는 소식 KN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출입국상의 깐깐한 심사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부산시는 유학생 비자를 더 늘리겠다고 나섰는데 과연 감당이 될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옵니다. 첫 소식 조진욱 기자입니다. 부산에 사는 외국인은 8만 3천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유학생은 1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3년 뒤인 2028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수를 3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의 2배 수준으로 인구 소멸과 학령 인구 감소를 막을 현실적 대안으로 꼽힙니다. 하반기부터는 유학생 취업과 연계한 부산만의 광역형 비자도 예고돼 있습니다. 유학생들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외국의 우수한 인재들을 영입하고 그들을 잘 교육 시켜서 대한민국에서 필요로 한 인재로 쓸 수 있도록. 문제는 이렇게 급증하는 비자 수요를 감당할 수 있냐는 겁니다. 지금도 부산 대학가에선 유학생의 30%가 비자를 못 받아서 개강 이후에도 입국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많지만 출입국 사무소에 유학생 비자 관련 직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유입되는 수인 5,787명에서도 지금 인력 문제나 예산 문제로 법무부에서나 외교부에서 좀 정체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비자가 확대가 되면 더 정체가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외국인 유학생들이 중도 이탈해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각 대학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 유학생의 실제 국내 취업 현황을 조사한 자료조차 없는 등 유학생 관리도 부실합니다.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추적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부산의 문제라기보다 이거는 전국적인 어떤 현황이고요. 유학생 확대 정책에 앞서 검증된 유학생을 선별하는 한편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문제가 더 시급해 보입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하면서 부산 경남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양자 컴퓨터부터 막 훈풍이 불기 시작한 조선 원전에 이르기까지 혹시나 후폭풍이 있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센텀시티에 1조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양자 컴퓨터 단지 부지입니다. 2029년 미국 IBM의 최신 양자 컴퓨터가 들어올 예정이지만 우리나라가 민감 국가로 지정된 게 큰 변수가 됐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등 적대국들과 같이 묶였는데 양자 컴퓨터를 포함한 첨단 기술 공유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 산업은 가장 후폭풍이 빠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하나오션이 지난주 미 해군 함정의 첫 유지 보수 정비, 즉 MRO 작업을 마무리하자마자 민감 국가 지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당장은 미국 내 필리 조선소를 통해 푼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해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역시 이게 정부 대 정부의 어떤 협력 관계가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정부 간의 어떤 협업 체계도 우리 지금 현재 사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로템 등 방산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대기업들이 수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고 또 이 부품에 대한 국산화 연구에 정부가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한 것. 원전 역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은 물론 차세대 원전인 SMR 개발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고율의 관세 전쟁에 이어 민간 국가 지정까지 잇따라 터져나오는 미국과의 불협화음에 오랜만에 특수나 재도약을 꿈꿔온 부산 경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KNN 표준규입니다. 지난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에어부산 분리 매각에 대해 선을 긋는 발언을 하면서 지역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지역사회는 대한항공 불매운동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인데요.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선을 그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발언은 지역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분리매각에 대한 얘기는 한 2, 3년 전부터 계속 들어왔었는데 기본적으로 제 입장은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이날 조 회장은 진에어 중심의 통합 계획을 시사하면서 통합 LCC의 서울행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는 분석을 낳기도 했습니다. 통합 LCC 본사는 서울에 둔 채 항공기 등록, 항공기 정비는 인천공항에 집중하면 법인세 등 각종 세금 등 파급 효과가 수도권에 쏠릴 것이라는 지역의 우려를 낳았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대한항공이 가진 지역 홀대 정서가 고스란히 담긴 발언이라며 반발에 나섰습니다. 지역에 대한 배려나 어떤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요. 그 진에어 브랜드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인천 중심, 수도권 중심으로 하겠다는 항공 정책을 그대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여전히 대한항공을 상대로 별다른 결과물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부산시의 무능을 질타했습니다. 이에 부산 지역 시민단체는 에어부산이 사라지고 가덕신공항의 운명을 대한항공에 맡기게 된다면 대한항공을 상대로 불매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한항공은 김해와 가덕도 공항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가덕신공항이 개항해도 대한항공 체제의 통합 LCC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대한항공에 대한 지역의 반발은 쉽게 누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아직 일교차가 크지만 봄은 완연히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봄을 맞아 부산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광안대교도 겨우내 묵은 때를 벗겨냈고 봄꽃들도 활짝 개화했습니다. 봄맞이 현장에 이민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총 길이 7,420m, 해수면에서 아파트 15층 높이 이상 떨어진 광안대교 한복판입니다. 한눈에 봐도 아찔한 높이인데 이곳에서 다시 10층 이상 높은 주탑부터 운전자 밤길을 밝혀줄 전등까지 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광안대교도 봄맞이 새 단장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리프트카를 타고 올라가 고압수를 쏘자 겨우내 묵었던 묵은 때로 시커멓던 주탑도 새하얗게 변합니다. 미관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 정기적인 청소 등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구조물이 염분이나 기타 흙먼지로 인해서 구식이 되게 됩니다. 구식이 되면 당연히 괴각 시설물에 대한 안전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으로 확대되게 됐습니다. 꽃샘 추위가 닥쳐 일교차가 크다지만 곳곳에서 봄 소식은 들려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봄의 전령 매화와 산수유도 곳곳에서 꽃봉오리를 틔우고 있습니다. 폭삭 떨어진 기온 탓에 두터운 겨울옷을 벗진 못했지만 마음만은 이미 봄날입니다. 좀 두껍기는 해도 우리도 일부러 좀 하얀색으로 입고 나온 게 봄이니까 추워도 조금 색깔 밝은 걸로 입고 온 것 같습니다. 너무 좋죠?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계속된 한파로 봄꽃 개화는 일주일 정도 늦어졌지만 부산 경남의 매화는 이번 주말 절정을 맞을 전망입니다. 매화가 봄의 전령이라면 벚꽃은 봄의 상징. 부산 경남에도 이르면 다음 주 정도부터는 벚꽃 개화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골프장만 지어놓고 장기 표류 중인 창원 웅동 1지구 개발 사업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창원시는 빼고 앞으로 경남개발공사만 손잡고 공영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주우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창원 웅동 1지구에 복합 레저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한 건 지난 2008년입니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공동 시행자로 지정한 뒤 민간 사업자 진해오션 리조트와 함께 본격 개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진해오션 리조트가 골프장만 지어 운영하면서 나머지 개발을 중단했고 이후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들의 책임 공방이 벌어졌고 소송전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부산진해 경자청이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자 불복한 창원시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진해오션 리조트는 1,000억 원대 대출 연장까지 실패하면서 파산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결국 사업권자인 부산진해 경자청이 사태 해결을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민간 사업자를 시행자로 지정해 민간 개발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시행자로 지정해 공영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에 사업을 맡겨 속도를 내려 했지만 조성 원가의 땅을 넘기면 특혜가 될 수 있다는 경남도의 지적에 공영 개발을 결정한 겁니다. 이 땅이 처음에 받을 때는 가격이 얼마 아니었습니다. 지금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 있습니까? 그걸 민간 사업자에게 그러면 원가로 준단 말입니다. 그건 엄청난 특혜입니다. 사업자 지정 취소를 놓고 소송 중인 창원시는 빼고 경남개발공사를 직권으로 단독 시행자로 지정했습니다. 골프장은 진해오션 리조트가 투자한 돈을 떠안는 조건으로 새 운영자를 찾기로 했습니다. 확정 투자비를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민간 운영자로 하여금 계약을 통해서 확정 투자비를 대신 지급하도록 하겠다. 하지만 창원시는 기존 소송에 집중하겠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의 진행에 마찰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부산시는 내일 강풍을 동반한 눈이 예상됨에 따라 오늘 저녁 6시부터 비상 1단계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은 1에서 5cm의 적설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계기관 합동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도로 결빙과 교통안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부산지검은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밀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 유학생 22살 A씨 등 4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2달여 동안 독일에서 출발하는 항공 특송 화물을 이용해 국내로 시가 2억 원 상당의 엑스터시 6천여 정을 밀수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부산 지역 외국인 마약 사범은 지난 2023년보다 2배가량 증가했으며 특히 베트남 국적 마약 사범은 3배에 가까운 1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랫동안 적자 운영을 이어오다 지난해 7월 운행이 종료된 김해공항 리무진 버스가 올 상반기 운영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는 기존 사업자가 폐업을 하면서 사라진 김해공항 리무진 버스 노선에 대해 운영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며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올 상반기 안에 버스 9대를 투입해 해운대 서면 등 2개 노선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초로 기초자치단체가 주도해 개발한 초소형 위성 진주셋-1B가 성공적으로 발사돼 지구 촬영 임무를 수행합니다. 지난 15일 미국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된 진주셋-1B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0cm 크기의 위성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과 경상국립대가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진주시는 오는 2027년 해수온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진주셋-2도 개발에 발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2일 열리는 경남 지역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3개 선거구에서 모두 10명이 등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대 관심 지역인 거제시장 재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전 거제시장과 국민의힘 박환기 전 거제시 부시장, 무소속 김두호 거제시의회 부의장과 무소속 황영석 거제시 발전연구회장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경남도 의원 창원시 제12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현주 전 마산 YWCA 사무총장과 국민의힘 정의성 전 경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이 맞대결을 벌이고 양산시 의원 마선거구 보궐선거는 4명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내일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많은 눈과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새벽 사이 부산 경남 전역에 눈이 내리겠는데요. 특히 경남 서부 내륙에는 많게는 10cm가량의 눈이 예상되며 현재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부터는 눈이 점차 그치겠고 부산과 경남 동부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눈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해안과 경남 동부를 중심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간풍속 초속 2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평년 기온을 밑도는 꽃샘 추위가 이어집니다. 막바지 추위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과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동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진주 7도, 합천 8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경남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창원과 거제 8도, 밀양은 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부산과 김해 9도, 양산 8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으로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꽃샘추위가 이어지겠고 이후로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며 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